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출근길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비는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 계속해서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밤사이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에 발효 중이던 호우특보는 울릉도와 독도를 제외하고 모두 해제됐고요. 우리 지역에는 내일까지 가끔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20에서 60mm로 곳에 따라 소강 상태에 드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비와 함께 당분간 우리 지역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특히 오늘 오전부터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순간풍속 초속 20m 내외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폭염 속 오랜만에 쏟아진 빗줄기가 참 반가웠습니다. 이번 주 폭염의 기세도 한풀 꺾이겠는데요. 오늘 대구의 아침 기온은 21도로 출발해 낮에는 31도 예상됩니다. 내일은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를 밑돌겠고요.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가운데 비 소식이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습도가 높아져 최고 체감 온도가 31도 내외로 올라 무덥겠습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비 소식이 예상되고요. 기온은 평년 이맘때 수준 이어지며 습도가 높아 체감 더위는 조금 더 심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임시주택에서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무더위 속 컨테이너는 이재민들에게 또 다른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까맣게 그을린 산등성리 아래 자리한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 단지. 컨테이너 지붕 위로 한낮의 볕이 그대로 내리꽂힙니다. 안은 어떨까? 8평 남짓한 내부는 성인 둘이 들어서자 숨이 턱턱 막힙니다. 철제 외벽이 열기를 그대로 흡수해 내부 온도를 끌어올리면서 에어컨과 선풍기 없이는 견디기 어렵습니다. 여기가 작고 열이 전부 다 앞뒤를 다 이 판넬이니까 아무래도 다 맞잖아요. 여기는 확실히 땀 안 흘릴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에어컨을 안 켜면 살 수가 없으니까. 24시간. 더위가 절정에 이르는 오후엔 경로당이나 마을 정자 등으로 몸을 피합니다. 방학마다 찾아오던 손주들조차 올해는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한 사람만 와도 나가자야 되는데 무조건 오지 말고 우선 집 질 동안은 못 오죠 경북 산불 피해 5개 시군의 임시주택 2,300여 동에는 4천여 명의 이재민이 거주 중이며 이 가운데 65세 이상 비율이 70%에 육박합니다. 폭염이 특히 취약한 상황인 만큼 경북도는 무더위 대책을 가동 중입니다. 에어컨 사용 부담을 덜기 위해 가구당 월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지붕에 열을 내리기 위한 쿨루프와 그늘막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속되는 폭염으로 이재민들의 건강이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비율이 높아서 특별히 더 촘촘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다음 달 폭염 집중 기간까진 버스가 산불 피해 마을을 순회하며 뇌파 측정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스트레스가 어르신들이 많으시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최근에 폭염 때문에 더욱 심신이 좀 지쳐 있을 거라 생각돼서 건강에 대한 체크와 그리고 스트레스 체크를 동시에 심리 지원도 병행합니다. 전문 상담사가 동행해 마음 건강을 살피고 문화 치유 활동도 진행됩니다. 오랜만에 웃고 서로를 다독입니다. 잘 버텼고 잘 버티고 있어. 폭염 속 임시주택 생활은 이재민들에게 또 다른 인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현장을 찾아 행사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김 총리는 정상회의가 열리는 회의장과 만찬장 등 주요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기대 이상의 완성도를 통해 세계인과 각국 정상들이 예상한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에이펙의 역사에 남을 행사로 준비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준하경 경주시장은 김 총리를 만나 지역 전통 명주를 정상회의 공식 만찬주로 채택해 줄 것과 지역 산업 육성과 문화자산 홍보의 계기로 삼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구 지역 코스닥 상장사인 셀피글로벌이 무자본 인수합병에 휘말린 뒤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렸습니다. 최근 경찰이 이 회사 대표이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을 어지럽히는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도건엽 기자입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달 말 셀피글로벌 대표이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 의견을 붙여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회사 대표는 지난해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되는 식품업체에 10억 원가량을 투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회사 대표는 해당 투자는 외부 감사에서 적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카드 제조업체로 코스닥 상장 기업이기도 한 셀피글로벌은 3년 전 한 외식업 프랜차이즈 업체에 인수된 뒤 무자본 M&A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한때 5천 원이 넘던 주가가 700원대까지 떨어졌고 급기야 감사 의견 거절로 주식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지난 5월 말 상장 폐지 결정이 나자 주주조합이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소액 주주들의 지분을 모아 최대 주주가 된 주주조합은 현 경영진이 무자본 M&A 세력과 연결돼 있다며 회사 정상화를 위해 경영진 교체를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주식 한 주 없이도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현 경영진은 M&A 세력과 무관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주식시장의 투명성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기업의 물적 분할이나 인수합병으로 우량주가 갑자기 가치를 잃고 껍데기만 남아 장기 투자가 어려워지는 현상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을 치다가는 패가 망신한다. 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오늘 첫날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들은 상장 폐지 결정을 되돌리기 위한 법적 대응에 수사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자본 M&A 세력이 주식시장을 어지럽히고 소액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반복되는 것, 금융당국과 사법당국의 안일한 대응 때문이라며 정부의 방침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신 것처럼 무자본 M&A 세력들이 자본시장을 이렇게 망가뜨리도록 계속 시간을 주지 마시고 즉각적인 수사와 강력한 처벌로 일벌백계 해주시기를 간절히 저희는 소망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3년을 끌어온 셀피글로벌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사법당국의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아르바이트 청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오늘부터 2주간 현장 예방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경북 동해안 지역 편의점과 카페 등 40여 곳으로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합니다. 점검은 임금 체불,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 확인과 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컨설팅으로 진행됩니다. 울릉공항 활주로 연장 추진위원회가 국회를 방문해 활주로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추진위는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문진석 의원을 만나 현재 건설 중인 1200m 활주로로는 안전운항이 어렵다는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안정적인 항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활주로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울릉공항은 2028년 개항을 목표로 건설 중이지만 활주로 길이와 안전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즌 전반기가 끝났지만 삼성 라이온즈는 마지막 3연전에서 NC 다이노스에 싹쓸이 패배를 당하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순위도 8위까지 떨어진 삼성은 후반기 반격이 가능할까요? 서건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시즌 준우승의 저력을 바탕으로 개막과 함께 2, 3위를 오가며 보냈던 삼성 라이온즈. 5월부터 주춤한 모습을 보이더니 결국 6월과 7월로 이어지며 순위는 계속 떨어집니다. 전반기 끝자락 4연패와 함께 5할 승률 사수까지 무너진 삼성. 마지막 3연전 상대 NC에 7위까지 빼앗겼습니다. 일단 제 개인적으로도 아쉬운 점이 많았던 것 같고 또 제가 뭐가 부족한지 좀 많이 느꼈던 전반기였던 것 같고 또 일단 팀적으로는 좋았을 때도 있고 안 좋았을 때도 있었는데
이제 좀 순위 싸움이 좀 많이 치열해진 만큼 이제 후반기부터는 잘 준비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홈런 1위 팀이라는 자부심도 있지만 찬스에서는 타선의 집중력이 아쉬웠습니다. 선발진은 나름 탄탄함을 보였지만 불펜의 고민은 여전합니다. 베테랑들이 빠진 자리에 새롭게 마무리를 맡은 이호성은 좋은 공을 가졌지만 만만치 않은 시즌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우선은 지금 그냥 이대로 좀 최대한 체력 떨어지지 않게끔 유지한다는 생각으로 지금 페이스대로 후반기까지 끝까지 잘 완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이미 선택한 카드인 코치진 변화로는 큰 반전을 만들지 못한 삼성. 반등을 위한 고민은 이어지지만 치열한 순위 싸움 속 쉽지 않은 여름이 기다립니다. 후반기를 시작하는 키움 상대 홈 4연전에서 삼성이 빠른 5할 승률 회복과 5위권 추격을 이뤄낼지가 가을을 향한 첫 번째 열쇠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K리그 산하 유소년 축구 챔피언십 대회가 지난 11일부터 일주일간 영덕 신태용 축구공원에서 펼쳐집니다. 올해 대회에는 K리그 산하 유소년 51개 팀과 일본에서 초청된 4개 팀 등 2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립니다. 영덕군은 폭염 기간에는 모든 경기를 야간에 진행하는 등 선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가칭 동빈대교의 명칭이 해오름대교로 정해지게 됐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5월 1차 공모로 추려진 5개 이름을 대상으로 최근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여 참여자 882명 중 해오름대교가 가장 많은 374표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교량 명칭은 경상북도와 협의 및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해오름대교는 남구 송도동에서 북구 항구동을 잇는 길이 395m, 왕복 4차로 교량으로 오는 11월 개통될 예정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오래 사용해 성능이 떨어지는 반도체 부품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포스텍 반도체공학과 이장식 교수팀은 반복적인 동작으로 메모리 기능이 저하되는 피로 현상을 겪는 반도체를 회복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기술이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중학교가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포항 흥해중학교는 교과뿐만 아니라 특기와 적성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사교육 접근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윤예은 MBC 청소년 기자가 전합니다. 흥해중학교는 올해 총 41개의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일 28개, 토요일 13개의 강좌로 교과 심화부터 특기, 적성 개발까지 학생들의 다양한 선택을 존중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교과 영역에서는 문학탐험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반, 원어민과 함께하는 잉글리시 펀 등 총 15개의 강좌가 운영되며 학업 역량을 탄탄히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연간 1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산어촌 지역의 특성상 사교육 접근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공교육 안에서 고품질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교과 외에도 골프, 드론, 댄스, 밴드 등 13개의 특기 적성 강좌는 학생들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키우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반을 듣고 있는데요. 조선 건국이나 다른 어려운 내용도 선생님이 출제 포인트를 짚어주셔서 이해가 쉬워요. 역사 공부가 재밌어졌고 실력도 많이 늘었어요. 골프는 처음에 어렵게 느껴졌는데 아이언, 드라이버, 퍼팅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재미있어졌어요. 자세도 교정받고 실력이 느는 걸 직접 느껴서 성취감이 커요. 평생 할 수 있는 운동을 학교에서 배우게 되어 좋아요. 주말에 운영되는 토요 방과 후 학교는 공예, 요리, 음악, 체육 등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요 방과 후는 평일과는 달리 체험 중심의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공반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나무를 자르고 조립하며 성취감을 느끼고, 배드민턴 수업을 통해서는 평생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의 기본기와 함께
예의와 집중력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주말 시간을 활용한 충분한 수업을 통해 깊이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흥해중학교 방과후학교는 매주 목요일 7교시와 토요일 오전에 운영되며 모든 학생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소질에 맞춘 흥해중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은 농사노총 교육의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MBC 청소년 기자 윤예은입니다. 포항시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기초생계 의료수급자, 한부모 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월평균 소득 70% 이하의 장애인 등입니다. 전세보증금 7천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며 최대 30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신청은 오늘부터 21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덕에서 대형 참다랑어를 대량으로 잡고도 어획량 제한 때문에 전량 폐기한 사태와 관련해 해양수산부가 지역별 어획 한도를 추가 배정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사태 직후 경북 150톤을 비롯해 주요 참다랑어 어획 지역에 어획 한도 280톤을 추가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참다랑어 어획량 증가에 대비해 지난해 말 어획 한도를 기존 748톤에서 1219톤으로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지역별 어획량을 면밀히 살펴 어획 한도를 탄력적으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밤사이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에 발효 중이던 호우특보는 울릉도와 독도를 제외하고 모두 해제됐고요. 우리 지역에는 내일까지 가끔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20에서 60mm로 곳에 따라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비와 함께 당분간 우리 지역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특히 오늘 오전부터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폭염 속 오랜만에 쏟아진 빗줄기가 참 반가웠습니다. 이번 주 폭염의 기세도 한풀 꺾이겠는데요. 오늘 대구의 아침 기온은 21도로 출발해 낮에는 31도 예상되고요. 내일은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를 밑돌겠습니다. 당분간 평년과 비슷한 기온 이어지며 비 소식이 길게 이어지겠고요. 다만 습도가 높아져 최고 체감 온도는 31도 내외로 올라 무덥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동해상에 위치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리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현재 동해 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1m에서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21도, 김천은 19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 31도, 김천은 30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은 20도, 문경은 19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안동과 문경 모두 29도 전망됩니다. 현재 포항의 아침 기온은 21도, 낮 기온은 28도에 그치겠고요. 오늘 오후부터 경북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비 소식이 길게 예상되고요. 기온은 평년 이맘때 수준 이어지며 습도가 높아 체감 더위는 조금 더 심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